미안해요. 마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못 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랑 부딪혔어요. 급히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아니, 제 잘못이고요. 혹시 다치셨나요? 데이빗이 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화장과 옷차림으로 외모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시절의 쓰라린 추억이었던 사람을 찾아보니 틀림없이 그 사람 옆에는 사라가 서 있었다. 남자가 서 있었다. 나도 사라처럼 학교 동창인 줄 알았어. 타일러 겉보기엔 아직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빗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반박하고 싶었지만 학창시절의 쓰라린 기억들 날 붙잡았어. 또 약혼하자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사라가 내 길을 막았을 때 이런 고급스러운 곳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아, 그렇군요. 당신이 청소부 직원인가요? 아니면 그렇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라면 당신은 무대 뒤에 있어야 합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안내 방송이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함께 식사하는 모든 존경하는 손님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 잠시 동안 무대에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순간 주인이 발표한 이름이 그들의 얼굴에 완전히 놀란 표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특별한 공연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 사람의 삼남은 데이비드입니다. 아버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어머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로 그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2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피아노와 얽혀 있었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나의 발전을 인정받은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초등학교를 시작한 후 피아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도록 자극했기 때문에 내 학업 생활은 피아노가 나를 양육했다고 말하면서 피아노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절제된 표현으로 나는 고등학교 내내 내 존재가 피아노를 중심으로 맴돌았다는 판호를 소중히 여겼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의무도 없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내고 방과 후 음악실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날 뜻깊은 순간이 찾아왔다. 일상처럼 나는 피아니스에서 위안을 찾았다. 음악실에서 마지막 음을 끝내고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자 내가 외로웠다고 믿는 예상치 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환호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시선을 들어보니 음악실 문 앞에 말문이 막혔다.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 눈은 빛 그 자체를 구현한 듯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긴 속눈썹은 하얀 눈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뚜렷한 이목구비는 심지어 눈에 띄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그녀의 루스한 검은 머리는 허리까지 흘러내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빛나는 후광을 형성했고 작은 얼굴과 길쭉하고 우아한 팔다리가 그녀는 패션 출판물의 페이지에서 바로 튀어나온 모델과 닮았습니다. 나는 그 노래가 내 노래라는 것을 압니다. 좋아하는 것 나도 모르게 다가온 여학생이 가까이서 말을 걸어왔을 때 깜짝 놀랐다.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회를 위해 초판을 연습하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기 위해 가끔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유지했다. 오늘의 즐거움 영화음악을 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고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막 연주했어요.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네요. 너무 멋있다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셔서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간단히 말하면 쉬고 있었다고 말하면 아니 이건 그냥 재미로 한 거였어. 연주를 경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전혀 고집하지 않았어. 당신이 피아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들어봐도 될까? 그날부터 그녀는 내가 연주하는 것을 듣기 위해 종종 방과 후에 음악실에 왔다. 그녀의 이름은 세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기곡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연주한 곡을 포함하여 내가 연주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집에 피아노가 있었지만 학교는 집에 있는 그녀의 회사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나는 항상 전문 음악가 부모님의 비판적인 귀 아래에 있었고 나의 피아노 레슨은 변함없이 엄격했지만 단순히 내 음악을 즐겼던 세러와 함께 보낸 시간은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안식처는 결국 방과 후 음악실에서 몇 시간 동안의 세션이 끝난 후
어느 날 음악 막간 중 하나가 진행되는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세러는 내 연주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엉망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유난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러에 대한 애정이 더 깊은 무언가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건반 위에 얹힌 손가락이 침묵 속에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세러는 나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사라의 큰 눈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세게 삼키는 순간이었다. 나는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고 사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처음으로 여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불꽃을 느꼈다. 데이비드의 피오가 당신처럼 연주하고 있다. 함께 시간을 얘기하다. 사라의 눈이 천천히 깜박인다. 굳은 표정으로 나를 굳건히 바라보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다. 나와 함께 나갈래? 내 체온이 치솟았다. 심장박동이 평소의 5배로 빨라졌다. 나만 벅찬 게 아니었다. 사라도 같은 마음이라 기뻐서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나도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함께 있어주세요. 부끄러울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는 사라의 눈빛을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올랐어요. 마음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음악실에서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러는 내 일정이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용히 음악실 랜더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타일러는 최고였습니다. 우리 학년의 학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친구도 공부할 수 없으며 이제 푸노에 집착하는 내성적인 사라를 속이는 것은 사라에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각각의 불확실한 음경 경력으로 사라를 당신보다 100배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라가 재빨리 나를 변호하고 타일러와 대결할 때 나는 그의 말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피아노 치어리더의 비평가들은 훨씬 더 대담했지만 사라와 타일러가 나를 대신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타일러는 의사 집안 출신이고 자신도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부지런히 집중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학문적 성취와 안정적인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논의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끔은 좀 짜증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가까운 가족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꽤 잘 압니다. 사라는 피아노 연습으로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평소보다 더 누나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우리가 음악실 데이트를 계속하는 동안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학교를 더 자주 결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약간 걱정되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을 겪은 것뿐이야. 난 괜찮아. 정말. 세러는 웃으면서 말했어. 어느 겨울날 수업 중에 갑자기 교직원실로 불려갔어. 시험 점수는 괜찮았고 이미 경쟁 신고를 했어. 결과가 궁금해서 교직원실에 들어갔더니 앉아서 들어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화 수화기가 나에게 건네졌을 때 가방이 나에게 씻겨진 느낌이 들었고 수화기를 가져갈 때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신자는 데이비드였습니다. 병원의 의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가족 친구. 당신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의식을 잃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보의 홍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콘서트를 위해 어제까지 알래스카에 계셨습니다. 오늘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사고로 선생님이 저를 차에 태워주었고 제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모기지였습니다. 둘 다 이미 떠났습니다. 감정을 처리할 수 없었고 갑자기 장례식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어느새 정리되고 끝났다. 부모님 없이는 슬퍼할 틈도 없었다.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만 남았다. 며칠 뒤 고등학교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이미 위태로운 재정 상황에서 며칠 만에 일주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공부나 피아노에 집중하다 콩쿠르 연습을 한동안 못했는데 오랜만에 음악실에 들렀다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문을 열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사라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라 피아노 치러 오셨죠? 팔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겨우 놓을 수 있었다고 말하자마자 사라는 나에게 피아노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사라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 좋아하는 곡을 평소의 4분의 3 정도의 템포로 묵직한 손가락으로 연주하다 천천히 노래를 마친 후 손끝에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내 뮤지션으로서의 삶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사라의 지연된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사라 논의할 것이 있다. 사라는 눈을 돌리고 조용히 내가 할 말을 기다리며 얕은 숨을 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에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라는 영원처럼 느껴졌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본다고. 그 후 며칠 동안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피아노 옆에서 잠시 눈을 감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데이빗, 우리 헤어져야 해. 그 순간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귓가에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헤어져. 미안해. 너를 생각하며 데이트를 했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텐데 당신이 음악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단순한 삶을 원하니까 헤어지자. 그녀는 내가 헤매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전형적인 학생 데이트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나는 사라에게 선물을 줄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피아노를 그만뒀으니 일을 시작하면 어디든 데려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사줄 수 있었어요. 단지 그녀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사라에게 내 마음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라, 제발 난 아직 널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직 끝나지 않았니?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서 타일러가 음악실 문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 사라가 타일러에게 달려가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안고 있는 항아리를 두고 왔어. 부부 같은 손. 타일러는 의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인 것 같아요. 사라가 가난해서 부양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직업을 얻든 열심히 일한다는 게 그들이 무시하는 말의 전부예요. 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 들고 음악실 나갔어. 그렇구나. 내 미래는 아무래. 부모님도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고 그 밖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여. 선생님들의 설득에도 무시하고 고등학교 자퇴를 바로 제출했다. 공허함을 느끼고 힘들지만 교육을 받아 기꺼이 현지 회사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져서 피아노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해주신 여자친구를 잃은 슬픔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집에 있던 피아노 지폐를 팔기 위해 오랫동안 죽은 듯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피아노를 치지 못해서 평소에 기차 노선이 중단되어 낯선 길로 집에 가는 길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따라 환승역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따라가다 작지만 잘 만들어진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놀 수 있는 스트리트 피아노. 서툴지만 즐겁게 벤치에 앉아 얌전하게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피아노를 그만뒀다는 말을 안 했어요. 갑자기 그만둬서 피아노 선생님께도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연주가 끝난 후 헤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즐겁게 손을 잡고 수다를 떨고 있는 것 같았던 그들은 떠나면서 한동안 놀러왔고 다음 기차가 오기 전까지 피아노 옆에는 아무도 지나치지 않았고 나는 이 바닥에서 혼자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핑계를 대며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벤치에서 나왔어요. 오랜만에 벤치에 앉아 놀았죠. 느낌을 시험해 봤어요. 건반은 내 손가락 아래 살며시 가라앉고 완벽하게 조율된 음을 내며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바닥을 가득 채웠다. 음악에 넘쳐 흐른 감정.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슬픔. 피아노 연주로 풀어준 억울함에 대한 분노. 마지막 음표에 내 모든 감정을 쏟아 붓기 전에는 결코 표현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추악한 감정. 나는 연주로 인해 땀에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박수에 놀라서 건반에서 손가락을 뗐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내 진짜 감성 연주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현장을 떠나 방금 도착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들은 내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것이 스트리트 피아노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기분과는 달리 마음은 가벼워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피아노를 쳐서 다행이었어. 안녕 데이빗. 다음날 직장에 갔을 때 동료가 유령이 달려와서 창백해졌어. 이거 봐봐. 그가 나한테 휴대폰을 밀어달라고 요구했어. 영상화면 속 내 얼굴은 그 10년의 세월만큼 창백해졌나봐. 29살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와보니 처음부터 사라와 재회하는 장면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사라가 나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타일러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인사하고 떠나려고 할 때 세러가 나를 멈춰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니 고등학교 졸업생이군요. 여기 있다는 것은 당신이 관리인이거나 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의사가 된 타일러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하면서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사라가 더 말하려던 순간 식당 주인이 마이크를 통해 말을 시작했고 두 사람이 분개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 두 사람이 입장한 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특별 게스트가 공연을 펼쳤습니다. 세러와 타일러는 주인이 누구일지 궁금해 무대를 바라보며 나에게 윙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며 소개를 시작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탄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세러가 언급한 무대로 다가가자 그들이 나를 돌아보며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일 시작한 거 아니지? 내가 피아노 치는 영상이 인터넷에 누군가 올려서 입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날 길거리 피아노에서 내 강렬한 연주를 본 누군가가 녹음해서 올려줬지.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다음날 동료가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연주를 들어줬다는 걸 알면서 이게 아닌가? 라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음악을 즐겨준다는 느낌에 다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고 곧 나에게 투자하겠다는 남자가 나타났고 나에게 투자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났다. 이 식당 주인이 식당 옆에 음악학교도 운영하고 있었다. 재정적으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퍼스트 사이드에서 당신의 음악에 반했습니다. 함께 세계를 목표로 합시다. 소유자의 눈에 보이는 진정한 스파워케를 보면서 내 음악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너님의 음악학원 시설 덕분에 제가 좋아했던 피아노를 다시 한번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너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국제적인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된 그분을 무대로 맞이합시다. 일본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빗 소개 후 오너가 나를 무대 위로 불러 잘 불렀다. 나는 사라와 타일러를 남겨두고 밝은 미소로 기다리고 있던 오너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기 전에 우리는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피아노 앞에 자리 잡았다. 이제 연주 건반을 누르는 순간 시작된다. 레스토랑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모든 곡을 끝내고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고 세트리스트가 끝날 때까지의 박수 소리 속에 나는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사라와 타일러가 레스토랑을 거의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 초인종이 예기치 않게 울렸습니다. 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문으로 가서 타일러가 그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서 거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타일러는 사라를 만나자고 거의 애원할 뻔했어요. 왜 갑자기 저를 가난하다고 부르며 일방적으로 헤어졌냐고요. 왜 제가 그녀를 만나야 할까요? 그 사람도 아마도 저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사라는 아파요.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타일러가 끼어들어 말문이 막힌 채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사람 우리가 헤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 더 나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사라는 나아졌고 다시 학교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 후 당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라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매일 음악실에 있었습니다. 네.
고민으로 인해 그녀가 음악실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내 여자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신이 학교에 출근한다며 나타나자 사라는 심각한 일이 생기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끌어내려서는 안 되어서 타일러에게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나를 밀어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너도 데이트 중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타일러는 얼굴을 찡그린 채 우리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새 그녀의 주치의다. 나는 사라가 나를 생각하던 집에서 서둘러 나갔지만 나는 아직 그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중앙병원 접수처에 이미 알렸어. 어서 가세요. 뒤에서 타일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치는 게 들려 감사하다고 하고 병원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리셉션에 다가가자 문의 이름도 대지 않은 채 바로 방으로 안내됨. 떨리는 손으로 사라를 읽어주다 나는 초조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사라는 나를 보고 놀란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타일러가 말하길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파이프 의자에 앉도록 초대받았고 그렇게 하자 사라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을 메우려는 듯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학교를 떠난 후 부모님이 잠시 멈추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이미 학교를 쉬었고 가장 바쁜 시간에 거기에 있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가장 필요했을 때 그녀는 눈물 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사과에 내 자신의 후회가 떠올랐다. 나는 너의 병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라, 내가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때부터 정말 미안해. 매일 사라의 병원을 방문했어. 최근 작업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공연에 대한 CS도 함께 들고 함께 들었고 그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라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점점 야위어가고 숨쉬기가 힘들어질수록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가 남겨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나에게 그 노래를 다시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노래는 고등학교 때 그녀가 나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연주했던 그 노래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병원에는 피아노 공간이 있습니다. 타일러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침대를 우리만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타일러가 항상 조용히 듣던 고등학교 음악실이 생각나네요. 그때 제가 연주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미소로 들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의 연주는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주입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쳤을 때 다음 날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 용감하게 싸운 날들은 깨어나고 장례 준비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끝까지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보상이나 그 이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끝났고 모두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어. 나 혼자 남겨져 그들을 돌아보며 그녀의 무덤 앞에 서 있었어. 사라, 넌 잘 쉬었지? 이제 너도 쉬어. 목소리에 뒤돌아 타일러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이지 않아? 넌 집에 가는데 넌 어떻게? 타일러가 병원 업무에서 잠시 빠져나갔다고 말했고 사라의 무덤 앞 타일러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파이프에서 일어났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싫었다. 타일러는 거의 마지못해 말했다. 타일러,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늘 허약한 사라를 돌봤다. 나는 늘 내가 그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그 사람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했다. 타일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진심이 잘 전달됐어요.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당신을 싫어했지만 사라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의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떠나갔지만 그의 프로필은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